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108화 연애 패자 모용세가 두 번째 이야기. 사방신의 하나인 남쪽 주작의 화신은 지금 중산국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중산국에는 숨은 비밀 조직이 있었으니 이는 강호 무림에는 전해지지 않는 동의, 즉 예맥의 유전이었다. 이 신비 가문은 바로 중산 단가였고 단세가의 현가주는 바로 단구천으로 그는 현재 중산국 멸망 직전에 회광반조의 빛처럼 성벽 누각에서 홀로 불과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허허, 하지만 위와 제나라 병사들이 밀물처럼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제 아무리 단단한 제방이라도 해일처럼 몰려드는 기세에는 무용지물인 것을. 이 땅은 동이의 자손과 예맥 일족들의 피로 세워진 땅이다.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 단구천의 외침은 성벽을 울렸고 그의 수하들 역시 그의 명령에 따라 가문의 수호 무공인 호신참격을 사용하며 적들을 물리쳤다. 이 호신무공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대 동이족의 비전 무공으로 그 힘은 수십 명의 적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막강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적군을 물리치며 왕궁의 최후 보루가 되어 수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어둠 속에서 모용세가의 비밀 병기인 신왕권천과 저광 섬캐묵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왕권천은 은밀하게 성 안으로 잠입한 상태였다. 그는 구주의 11천 중에서도 사극천에 속한 인물로 또한 최강의 무공을 자랑하는 인물로 그가 전장에 나타나는 순간 전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전설을 남겨온 자였다. 권천은 팔보간섬이라는 강력한 보법을 구사하였으며 그의 천권 28수는 그 어떤 방어도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초국강의 권격이었다. 그는 호신가문의 무사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리며 단구천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저광 섬캐묵장은 권천의 의동생과 같은 자로 그 역시 무림의 최고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도 역시 구주의 11천의 한 인물이지 않은가. 그의 흑림쌍도는 날카로운 도기를 사방에 뿌려가며 바람을 갈랐고 그의 쌍도는 여지없이 적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릴 정도로 예리했으며 그의 일수의 영락없이 두세 명의 무사들의 신형이 갈라졌고 그의 앞에 선 자들은 누구든 속수무책 비명행사로 쓰러져 버렸다. 이때 성벽 위에서 단구천은 이 거대한 적들을 마주했다. 그는 강력한 호신무공을 펼치며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신왕권천의 기운은 차원이 달랐다. 권천은 천천히 성벽 위로 올라섰고 그의 존재만으로 주위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그가 내뿜는 살기는 전장을 뒤덮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불길한 붉은 기운으로 어른거렸다. 내가 이 나라의 마지막 방수인가? 신왕권천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에 단세가의 가주 단구천은 검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나는 이 나라의 왕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내 놈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동이족의 후예들은 절대로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나 신왕권천은 느긋하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대지를 울리듯 묵직했고 그의 보법 팔보간섬은 단구천의 기운을 빠르게 압도하고 있었다.
단구천은 그의 기운을 느끼며 온몸에 힘을 실어 호신무공을 더욱 강력하게 펼쳤다. 바로 그의 최후 무공은 조양열벽. 역시 동이 일맥의 강력한 비전으로 이 단세가에 전해진 고대의 신비로운 무공이었다. 그의 방어막은 철옹성처럼 견고했지만 그러나 권천의 압도적인 힘은 그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다. 권천은 천천히 손을 들어 첫 번째 천권을 내질렀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은 마치 산을 가르는 듯한 무시무시한 힘을 담고 있었다. 단구천은 이를 막기 위해 본인 전신의 호신천벽을 둘렀다. 그의 호신무공은 방어의 극한에 다다른 기술로 신체를 둘러싼 강력한 기운의 장막을 형성했다.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는 순간 성벽이 흔들리며 거대한 폭발음이 동시 울려 퍼졌다. 허허. 이러한 진동은 하늘의 천신이 노할 때 지상에 지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 않은가. 성벽은 일부 무너져 내렸고 두 사람의 대전에 감히 접근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는데 너의 방어가 상당하구나. 감히 나의 비기인 정격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다니. 어찌 가무에 이다지도 많은 긴 이사가 있을까? 아무튼 대단하구나. 권천은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강자의 여유로 상대를 비웃으며 두 번째 천권을 내질렀다. 전하, 전종, 이원 타격. 그의 기운은 우수권에서 출발하여 주변 공기는 파공성을 내며 심한 기류를 형성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단구천을 향해 몰아쳤고 단구천은 신비한 보법을 밟으며 필사적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러나 권천의 천권 28수는 단구천의 방어를 점차 하나씩 부숴나갔다. 단구천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의 호신무공도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의 단전의 진기가 말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전신의 기운을 마지막으로 끌어모아 창공의 참격을 날리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권천은 이를 손쉽게 막아냈다. 권천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너의 무공은 나에겐 아무 의미 없다. 권천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천권을 내리쳤다. 단구천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의 신형을 덮었던 강렬한 불꽃, 거대한 홍벽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으니 마침내 권천의 천권이 그의 방어를 완전히 부수고 단구천은 그 충격에 의해 성벽 아래로 떨어져 피투성이가 되었다. 허허, 사람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이리 피곤죽이 될 수 있더란 말인가. 끝났다. 권천은 무심하게 말했다. 성벽 위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중산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이었다. 신왕 권천과 저광 섬캐묵장이 이끄는 병사들은 이제 왕궁을 향해 진격했고 왕궁은 급속하게 불길에 휩싸였다. 왕과 왕후 그리고 왕족들은 차례로 참수당했고 중산국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던 것이다. 모용세가의 음모는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고 중산국의 몰락은 전국 치룸 패자들에게도 강력한 경고로 자리매김하였으니 오라. 세간의 양민과 백성들은 이를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그들은 모두 모용세가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모용세가가 암암리에 지배하는 세상은 암흑 그 자체였으니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천하 양민에게는 무거운 멍해가 아니겠는가.
고즈넉한 언덕 위 저택. 연해 성도로부터 조금 떨어진 장소였지만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암묵적으로 중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모용세가의 저택. 이 저택은 그저 소박하고 고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그 내부는 천하를 경영하는 음모와 계획이 나래를 펼치는 거대한 그물망의 심장부였다. 모용세가는 천하의 소금 전매권, 금권을 장악하고 전국 칠홍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그들의 왕실과 귀족, 심지어 무림까지도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허허. 얼마 전 중산국의 허망한 멸망은 이 거대한 계획 중 한 조각에 불과했다. 중산국 왕실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지고 왕과 왕족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불타는 궁에서 참수당하며 중산국이 역사의 한쪽에서 지워졌을 때 그 비밀스러운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모용세가의 저택을 감쌌다. 저택의 비밀스러운 내실. 그곳에는 모용태와 그의 아들 모용정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차양은 그들의 긴 계획을 더욱 깊게 고뇌하게 만드는 듯 내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모용태의 얼굴은 차분했고 그의 눈은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었다. 천하의 패권을 쥐기 위한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용태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중산국의 멸망을 곱씹듯 비열한 비웃음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입을 열었다. 중산국이 드디어 무너졌다. 그들이 가진 동의의 유산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우리 모용세가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왕실이 몰락한 것은 필연이었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모용정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다. 맞습니다, 아버지. 중산국의 운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된 것이었지요. 우리는 그들의 재정을 압박하고 그들의 권력을 서서히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모용세가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모용태는 한 모금 더 차를 마시며 만족스럽게 중산국 멸망의 결과를 되새겼다. 중산국의 마지막 저항은 그저 형식적일 뿐이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호신가문을 내세워도 결국 신앙 권천과 저광 섬캐묵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구나. 그들은 우리 모용세가의 비밀 병기였고 중산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존재들이었지. 모용정은 아버지의 말을 이어받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께서는 승리하는 싸움만 전개하셨던 분이시지요. 신앙 권천과 저광 섬캐묵장이 나선 순간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저들 중산국의 호신들이 펼친 철폐호신공은 호신담로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 역시 마고 비전으로 내려온 우리 동이족의 한 일맥이 자랑하는 무궁이지 않습니까? 호신가문의 문주 단구처는 마지막까지 이 무공을 펼치며 저항했지만 그의 힘도 신앙 권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들의 비전 무공은 신비했지만 모용세가의 계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흐흐흐흐.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호신담로를 이곳 모용세가로 잘 가지고 왔느냐? 네. 아버지의 지엄한 명령에 우리 신앙문의 무사들이 철통 같은 보안으로 챙겼습니다. 지금은 세가 밀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중원의 패자들과 강호 무림은 이 물건이
얼마나 대단한 귀물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아,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모용태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용정은 보인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다시 차를 마셨다. 이를 본 모용태 역시 본인의 차를 마시더니 잠시 후 그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 중상국은 그저 하나의 예고에 불과했다. 이제 전국 칠웅이 이 결과를 목격했으니 그들이 우리에게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세간의 일반 백성들은 우리의 존재조차 모르지. 하지만 전국의 패자들은 우리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구나. 그들은 우리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를 봤을 것이다. 그들은 중상국의 운명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모용정은 차를 천천히 마시며 모용태의 말에 눈에서 예리한 빛을 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전국 칠웅의 왕과 왕족들, 그리고 그들의 왕실은 이미 우리 모용세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천하전장에서 발행된 화폐를 통해 그들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그 화폐이자 일할은 언제나 우리의 이득으로 돌아오고 있지요. 결국 그들의 재정은 우리 손아귀에 달려있고 그들은 우리 없이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용태는 아들을 보다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지. 전국 칠웅의 왕자는 우리가 지은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금, 금전, 심지어 군사 물자까지 모두 우리 모용세가의 손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그들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 이번 중상국의 멸망은 그들에게 보내는 나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모용정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중상국의 운명은 전국 칠웅에게 경고를 보내고도 남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뜻에 바란다면 그들도 중상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정의맹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모용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내려놓았다. 그렇다. 이제 5대 색깔을 주축으로 한정의맹을 본격적으로 발동할 때가 되었다. 그들은 신교를 벌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마교로 둔갑하여 이 신교를 완전히 소탕하게 만들 것이다. 용호철기단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 철기마들을 우리의 금력으로 무장시켰고 그들은 신교의 각 지부를 핍박하며 강호무림에서 신교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모용정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용호철기단은 정의맹의 선봉장으로서 신교를 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명분상으로 강호의 정의를 수호하는 세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의맹의 군사들은 우리의 자본과 무기를 통해 만들어졌고 그들이 신교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할 것입니다. 모용태는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신교를 파괴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마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만큼 정의맹과 5대 세가의 군대가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이번에는 신교가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히 말살할 것이다. 모용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신교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지분은 정의맹의 군대에 의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그들이 가진 자산과 무공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한 용호철기단은 신교의 지부를 차례차례 파괴하며 그들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낼 것입니다. 모용태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차분해졌지만 그 속에는 천하를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번에 신교를 완벽히 파괴하고 나면 전국 칠흥은 더욱 우리 모용세가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모용세가의 자본과 군사력을 떠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깊이 우리 손에 속박되어 있다. 정의맹이 신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재정과 물자를 철저히 장악할 것이고 그들의 왕자조차 우리 뜻대로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들의 종속은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지. 흐흐흐흐. 모용정은 아버지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완전히 우리의 손아귀에 넣는 것뿐입니다. 신교가 사라진 후 그들은 모두 모용세가의 자본과 힘에 의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력도 재정도 모두 우리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모용태는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다. 그들이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며 그들이 얻는 이득은 우리 모용세가로 돌아온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왕자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용정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정의맹이 본격적으로 신교를 벌하게 만들고 전국 칠흥을 완전히 우리 손안에 넣겠습니다. 모용태는 마지막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중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내실 안을 채운 침묵 속에서 모용세가의 음모는 점점 더 치밀하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전국 칠흥을 넘어 천하를 지배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으니 연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세상은 큰 환난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전국 칠흥의 끊임없는 전쟁은 땅과 하늘을 모두 불바다로 만들었고 수많은 병사의 피가 강을 이뤘다. 그야말로 시사녀래.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오직 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모용세가였다. 모용세가는 전쟁을 부추기며 각국의 왕실에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세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모용세가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때 모용태는 저택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전쟁이 계속되며 고통받는 중원의 백성들, 피폐해지는 경제와 문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모용세가는 홀로 차갑게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사악한 미소를 지을 수 있더란 말인가. 그리고 그가 꿈꾸는 제국은 피의 제국이란 말인가. 그의 아들 모용정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아버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과 음모를 통해
중원의 모든 세력을 장악해왔다. 왕들이 전쟁에 몰두할수록 그들의 재정은 바닥났고 결국 모용세가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의 왕들이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모용태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들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의 돈을 빌리고 그 빚은 점점 더 커져간다. 그들의 국고는 이미 바닥났고 그들이 승리한다 해도 그 승리는 결국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니 말이다. 모용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얻는 모든 승리와 권력은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재정과 병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들이 전쟁을 치를수록 더 깊게 우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모용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바로 정의맹을 움직여 신교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한때 우리는 혈마를 통해 신교를 우리가 소유하고 싶었으나 이제는 신교가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정의맹이 있으니. 5대 세가를 주축으로 한 정의맹은 중원의 정의를 수호하는 세력으로 알려 있지만 그들의 배후는 바로 우리 모용세가다. 우리는 신교를 마교로 둔갑시키고 그들이 악의 축으로 낙인 찍히게 할 것이다. 모용정은 신왕 권천과 저광 섬캐묵장이 이끄는 용호철기단의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정의맹의 선봉에서 신교를 압도할 것이었다. 아, 그렇다면 철기단의 무사들은 바로 신왕문과 저광문에서 차출된 강력한 무사 집단이지 않겠는가? 네, 아버지. 용호철기단은 이미 전국에서 거세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맹의 군대가 되어 신교의 각 지부를 공격하고 있으며 신교는 그들의 손에서 파멸할 것입니다. 신교의 지도자들 역시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제공한 무기와 자금 덕분에 정의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신교는 그들이 쌓아온 기반을 모두 잃고 말 것입니다. 모용태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계획은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음 한편에서 격하게 경고를 보내며 경계하고 있었다. 천마, 류지역. 모용태는 류지역을 생각하며 심기가 불편하였는지 미소를 멈추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을 심하게 실룩거렸다. 허, 천마란 말인가? 훗날 강호 무림에서 고금 제일인으로 불릴 천마. 그는 신교의 수장으로 강호에서 가장 위험한 자였고 모용세가가 천하 경영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에 반드시 넘어야 할 견고한 성벽과도 같은 자였다. 그의 무공은 이미 강호에 수많은 전설을 남긴 자였고 그들은 이미 2년 전에 신교내에 신교를 받드는 최고 가문 12 기둥 중 하나인 혈가의 난을 일으켜 혈마 소강자가 보좌를 찬탈하도록 계획했으나 모용가와 가주 모용태는 이미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